대구에는 지역이 넓은 만큼 명당터가 만들어진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구를 대표할 만큼 영향이 큰 터는 8곳을 들 수 있습니다. 8곳 중에 하나로서 북구 사수동의 사북산을 들 수 있는데, 사수동은 부와 귀를 모두 갖춘 터이지만 금오지구로 알려져 있는 대구에서도 생소한 마을 이름입니다. 비슬산과 팔공산은 대구를 대표하는 산이고 금오강은 대구를 대표하는 강입니다. 대구 지역이 평탄하게 형성이 되고 주변에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대구를 분지라고 하지만, 대구시는 북쪽에 있는 팔공지맥과 남쪽에 있는 비슬지맥이 서로 마주하고 동서로 길게 흐르는 금오강으로 인해서 분지로 볼 수 없습니다. 팔공지맥은 낙동정맥의 다리령에서 갈라져서 남서쪽으로 뻗어가고 비슬지맥은 낙동정맥의 사령산에서 갈라져서 남서쪽으로 이어졌는데, 이 두 지맥이 마주보는 지점이 사수동입니다. 팔공지맥은 옥계산에서 북쪽으로 행령을 하여 만경산에서 끝이 나지만, 옥계산에서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황학지맥을 따라서 황학산에 이르게 되면 구미천생산으로 이어지는 맥과 남쪽 명봉산으로 이어지는 지맥으로 갈라집니다. 명봉산을 지나 남하하는 맥의 끝부분에 바로 사수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에 뛰어난 학자였던 한강정구 선생이 말년에 학업을 닦고 후학에 힘쓰다가 세상을 떠났던 곳입니다. 사수동은 초기에는 사빈이었지만 한강 선생이 옮겨와 학업을 닦으면서 사수로 고쳤습니다. 사수는 중국 공자의 고향 취프 앞을 흐르는 강 이름입니다. 또한 한나라 고황제 유방의 고향인 폐연을 흐르는 강이 사수였습니다. 공자의 학문을 수사학이라고도 합니다. 수사는 공자가 살았던 노나라 취프 북쪽의 수수와 사수라는 두 강을 지칭하는데, 공자가 이 두 강 사이에서 학당을 열고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공자의 학문을 수사학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자나 유가의 별칭으로도 쓰입니다. 공자는 죽어서도 노나라 사수의 언덕에 묻혔습니다. 한강정구 선생이 말년에 학업에 몰두하면서 지리적 이점을 두루 갖춘 이곳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며 이름을 사수라고 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강정구 선생의 자는 도가, 호는 한강이며 본관은 청주입니다. 한원당 김굉필의 외증손이자 판서 정사중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7세 때 논어와 대학을 배워 대의를 통했고, 5권이 성주양교의 교수로 부임하자 그 문화생이 되어 주역 등을 배웠습니다. 1563년 명종 18년에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에게 성리학을 수학했습니다. 한강 선생은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던 중 1573년 선조 6년에 동강 김우홍의 추천으로 예빈 시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며 여러 지방 수령에 제수됐으나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580년 선조 13년에 비로소 창녕현감으로 부임하면서 관직에 나아가 1584년 동복 현감을 역임하고 1585년 교정청 교정랑에 임명돼 경서훈회를 교정했습니다. 1591년 통천 군수를 지내던 중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각지에 경문을 보내 의병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1594년부터 우승지, 강원도 관찰사, 성천부사, 충주 목사 공조 참판 등을 역임했으며 광해군 즉위년이던 1608년에 대사원이 되었으나 임해군의 옥사가 일어나자 낙향했습니다. 1613년 개축 옥사가 일어나자 영창대군을 구하기 위해 상소했고, 그 후 벼슬을 단념하고 후황양성에 전념했습니다. 사후에 영의정에 추중되고 문목에 시호가 내렸습니다. 한강정구 선생은 다방면에 학식이 깊었는데 특히 예학에 밝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수지리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의 풍수지리에 대한 식견 정도를 참작해보는 것은 한강 선생이 사수동에서 후학을 위해서 말년을 보내었고 임종을 맞이했던 곳으로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국여지 승남에는 한강 정구가 함안 군수로 부임했을 때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함안 촌로들은 함안에 흐르는 물줄기가 역수로 흘러서 흉한 일들이 일어나고 조정에서도 좋게 보지 않으니 해결을 하여야 한다고 대비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강 정구는 이렇게 대비책을 설명했습니다. 함안군청의 뒷산이 비봉형인데 봉황형국이라면 군청은 봉난이 되지만 서북이 낮아서 봉황이 날아 깃들지 못하므로 땅을 상서롭게 만들어야 한다. 먼저 봉난을 만들고 벽오동을 동북방에 심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노소를 막론하고 군청으로 나와서 흙을 도두어 동그랗게 봉난을 만들어 놓으면 봉황이 둥지를 틀 것이라고 하고, 군의 동북방에 벽오동 1,000그루를 심고
대살리에 대나무를 심어 대나무 숲으로 된 고개 즉 중령을 만들었다. 대나무는 봉황의 먹이가 됨으로써 대나무를 심으면 봉황이 영원히 머물 것이다. 또한 한강정구는 의인왕 후 장지 선정에도 관여했습니다. 1600년 선조의 정비였던 의인왕비가 죽자 신평 땅에 왕비릉을 정하고 40여일 동안 5천여 명을 동원하여 능 조성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풍수사였던 박자우와 박상희가 능 조성 작업을 중단하고 구리시 동구동에 옮기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한강정구 선생이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하게 됩니다. 박자우란 자가 수화기극의 설을 가지고 맷자리로서 불리하다고 상소를 올리나 박자우의 풍수술은 전혀 믿을 것이 못 된다. 일찍이 지리가에게 들으니 그들의 설에는 두 가지가 있다. 손님과 주인이 서로 공업하는 형세인가를 보고 현무주작 청룡백호의 형세를 보아 이합취산의 형태인가를 살피고 원만하게 모아져 물샐 틈 없이 치밀하게 막혔는가를 보는 것 등은 지사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8개와 10간, 12지의 수리를 써서 묘리를 붙이고 방위와 향배의 순역과 기흉의 상을 붙이는 것을 지리가들이 참고로 삼는다. 이 밖에도 물이 오고 가는 것으로서 생극쇠왕을 판단하는 방법들이 세월이 갈수록 불어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따라야 할지를 모르게 하고 있으므로 호순신이나 오행서 등을 일러 멸망경이라고 한다. 지리설에 대해서는 선유들의 분명한 정론이 있다. 이로 보건대 한강정구는 풍수지리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학문이 깊어지던 말년에 선택한 지역이었으므로 여러 지리적 조건들을 살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 사수동에 대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양서당은 석담의 스승인 한강정구를 배양하여 모신 곳으로서 원래 그가 일생 학업을 닦았던 대구시 북구 사수동에 있었습니다. 효종 2년인 1651년에 창건되었고 숙종 20년인 1694년에 칠곡군 지천면 실리 43의 1번지으로 옮겨 정구 선생을 주벽으로 하고 석담 이윤우를 배양하고 석담의 종조인 송암 이원경을 별사에 모셨습니다. 사양서당은 흥선 대원군 때 대부분 헐리고 지금은 강당인 경회당만 남아 있습니다. 한강정구 선생이 선택한 사수동과 같은 좋은 장소를 두고 지천면 실리로 서당을 옮겨간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넓은 마당에 단촐한 건물만 복원되어 있을 뿐입니다. 정면 모서리의 팽나무는 수령 330년으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맥을 자세 살피다. 사수동의 지형지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멀리서 오는 두 개의 지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동정맥 다리령에서 남서쪽으로 갈라진 팔공지맥은 다리령에서 행룡을 시작합니다. 팔공산을 지나고 가산을 지나면 오계산에 이르게 되는데 오계산에서 만경산으로 가는 맥과 황학지맥이 나누이게 됩니다. 황학지맥을 따라서 백운산에 이르게 되면 황학산을 지나 구미, 천생산으로 가는 맥과 매봉산을 지나 사수동에 이르는 맥으로 나누어집니다. 백운산에서 매봉산, 걸량산, 명봉산을 지나 태복산에 이르게 되는데 태복산에서는 좌측 잠산으로 가는 외청룡이 있습니다. 비봉산에 이르게 되면 우측 금적산, 좌측엔 내청룡맥, 명당으로 입수하는 맥이 있고 남쪽 내명당 끝자락엔 수매산이 있습니다. 수매산은 해발 34.9m이지만 지도에 표시된 특별한 산입니다. 또 다른 지맥은 비슬지맥으로서 낙동정맥의 사령산에서 남서쪽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비슬산에 이르게 되면 청룡지맥을 따라서 청룡산에 이르게 되고 청룡산을 지나서 달비고개에서 크게 결인을 하고 북동쪽 월백산에 이르렀다가 미군부대 캠프워커를 지나 영남대학교 병원, 파도고개, 반고개, 이현공원을 지나서 와룡산과 궁산에 이르러 사수동과 마주보면서 유구한 행룡을 멈추게 됩니다. 이 두 맥은 유구하게 돌고 돌아서 금호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게 됩니다. 낙동정맥 다리령에서 갈라져 나온 팔공지맥이 약 100km 이어져 와서 금호강을 마주하고 모든 행룡을 멈춘 곳에 터를 만들었습니다. 백운산, 명봉산, 태복산, 비봉산으로 이어지는 봉우리들은 화형산이 많아서 산 이름 중에 봉황이나 수리, 매를 지칭하는 산이 많습니다. 백운산에서 북쪽으로 가면 황학산이 있고 서쪽으로 가면 자붕산과 자고산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매봉산이 있고 매봉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봉황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명봉산이 있습니다. 이를 지나면 태복산에 이르게 되는데 태복산에서 잠산으로 행룡을 하는 중에 북구 관문동,
매천시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낮은 봉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봉이고 다른 하나는 수리봉이라고 합니다. 사수동에 이르게 되면 수매산이 안산이 되는데 수매의 뜻이 수리와 매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봉산은 해발 240m이고 서쪽의 금적산도 해발 240m입니다. 수매산은 해발 34.9m이지만 실제 평지에서 보면 2m도 되지 않는 낮은 언덕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도상에 엄연히 산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수매산은 비봉산에서 내려오는 입수맥이 혀를 맺고 그 여기가 뻗어서 만든 본신 안산이 되는데 이 안산이 내기가 설기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을 살피다. 대구의 금호강은 팔공산 북쪽에서 시작된 신영면의 신영천, 영천의 보현산에서 시작된 고현천, 포항의 죽장면 구암산에서 시작된 자오천, 영천의 만풀산에서 시작된 고촌천이 영천에서 합하고 팔공산 동쪽에서 시작된 청통천이 금호강에서 합하고 금호강 남쪽의 경산 구룡산에서 시작된 오목천, 청도 윤각산에서 시작된 남천이 금호강으로 흘러들고 삼성산에서 시작된 신천이 금호강으로 흘러들고 팔공산 남쪽으로 흘러서 금호강으로 흘러드는 동화천, 오계산과 명봉산에서 시작된 팔거천이 금호강으로 흘러들고 대구 시내를 흐르는 대구천과 달서천이 마지막으로 금호강과 만나게 됩니다. 유구한 금호강의 흐름은 강창에서 낙동강과 만나면서 금호강이란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진의 모습은 2008년 사수동이 개발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비봉산이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터를 만들고 그 여기가 명당으로 뻗어와서 수매산을 만들었습니다. 사수동 내곡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는 수매산 서쪽으로 흘러 금호강과 합수하고 대동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수매산 동쪽으로 흘러 금호강으로 입수하게 되는데 수매산 동쪽과 북서쪽에 못이 있었으나 지금은 메워서 아파트와 놀이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사수동의 지형지세는 금호강과 어우러지는 국세이기 때문에 크게 보아야 합니다. 낙동정맥의 다리령에서 시작되는 팔공지맥의 황학지맥과 낙동정맥, 사령산에서 시작되는 비슬지맥의 청룡지맥 끝자락에서 유구한 행룡을 마치고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 사이로 금호강이 수많은 물줄기들과 만나서 세력을 키우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중심의 터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풍수지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대구 지역 전체에서 이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국세의 크기나 역량을 살펴보면 우열을 가린다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각 터마다 제각각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사수동의 비봉산에 맺은 혈과 이를 받쳐주는 금적산의 혈입니다. 육관도사 손서구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긴 하지만 육관도사 손서구가 사석에서 대구에서 가장 좋은 터가 사수동이라고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으나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수구표 시도에서 보듯이 대구 지역을 살펴보면 물이 빠져나가는 곳은 크게 4곳입니다. 그림에서 1, 2, 3, 4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1번 수구는 신천이 금호강과 만나는 지점인데 연암산과 침산이 한문 역할을 하는 파구가 되고 금호강 북쪽 망일봉의 끝자락이 신천의 흐름과 마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2번 수구는 와룡산의 북동쪽과 금호강 북쪽의 잠산이 마주하고 있는 곳으로서 이곳에는 달서천이 금호강으로 진입하고 있는 곳입니다. 3번 수구는 와룡산 북쪽 끝자락의 문필봉과 칠곡 박곡리의 앞산이 한문으로 마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4번 수구는 궁산이 이천리 마천산과 대나무가 많은 죽곡리 죽곡산을 마주하고 있는 곳인데 궁산 때문에 서재공단의 땅이 형성되어 생기를 갈무리하게 되었지만 역량을 논할 바는 못됩니다. 3번 수구와 4번 수구는 대구 지역 중심지 전체를 바치는 수구로서 이 두 개의 수구 때문에 거대한 대구 지역 안으로 생기가 갈무리 되는 것입니다. 금호강이 강창에서 낙동강과 합수하는 지점에 나성이 있어서 한 번 더 안으로 길을 갈무리를 함으로써 거듭 갈무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성군 논공에서부터 대니산 끝 진등산 자락에 있는 도동서원까지 이어지는 낙동강은 대구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물을 거두어 안으로 세력을 갈무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곳은 낙동강의 한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여 이 지역의 한문 역할로 말미암아 장마철에 낙동강이 불어나게 되면 선산 쌍암꽃택 앞에 승문천도 불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곳의 한문의 역할은 대구 지역에만 영향을 많이 끼치는 한문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대구 지역은 3번과 4번 수구에서 마무리 짓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팔공지맥과 비슬지맥의 유구한 흐름 끝에 마주하는 곳인 이번 수구에서 대구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물이 만나는데 사수동은 이것을 거두는 형세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은 재물을 주관하기 때문에 사수동의 비봉산의 영향은 부와 귀를 아우르게 됩니다. 터를 살피다. 낙동정맥 다리령에서 갈라져 나온 팔공지맥이 옥계산에 이르게 되면 황악지맥이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이 지맥의 백운산에서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 줄기는 황악산을 지나 구미천생산에 이르고 다른 한 줄기는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태복산을 지나서 비봉산에 이르러서 터를 만들고 그 여기는 수매산을 책상처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왕이나 귀인이 앉을 때에는 반드시 병풍과 책상을 갖추고 앉았으므로 귀한 터를 만드는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백호 경유방의 노적봉인 금적산이 토성체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일자문성, 토성체는 예부터 그 귀하기가 출장입상이라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장군이요, 조정에 들어오면 재상이 된다는 것이니 비봉산의 터를 받쳐줄 만한 혀를 맺고 있어서 서로 손색 없이 잘 어울립니다. 터의 조안산은 와룡산이 되고 비슬산이 됩니다. 와룡산과 비슬산을 조안산으로 삼았으므로 국세가 조화를 이루려면 힘에 맞는 형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비봉산이 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와룡산이 북쪽 금호강에서 멈춘 곳에 수려하게 우뚝 솟아있는 문필봉을 바라보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부터 정방의 문필봉은 극히 귀한 사격으로 여겼습니다. 비봉산에서 입수를 하여 지나치기 쉬운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터에 앉아서 바라보면 사진과 같은 문필봉이 아주 수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정방에 문필봉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학문으로 크게 성공할 사람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이 장소를 지나가고는 있지만 터를 찾기는 어려워서 천장집이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긴다고 한 것입니다. 경유방의 금적산에 맺은 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만 년을 저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내명당의 양택터로서는 강북 브라운스톤, 금호 LH 천년나무 5단지, 서이스타일스, 사수초등학교, 사수중학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이들 학교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 중에서는 사회에 진출하여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사람이 나올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베네딕토 수도원과 이편한 세상대구 금호 아파트, 그리고 삼영초등학교는 중심에서 벗어났어도 영향력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외일백 창내백, 수변화발수중흥, 창밖에 해가 떠서 밝으면 방안도 밝아지고 물가에 꽃이 피어 붉으면 물속도 붉어진다. 한강 정구 선생이 말년에 이곳 사수동에서 학업을 이루고 후학들을 양성하고자 뜻을 세웠지만 풍수지리를 잘 알지 못한 후손들이 한강 선생의 유해를 다른 곳에 모셨고 후인들이 지금의 사양서당 자리로 옮겨감으로써 배움의 터를 만들려던 선생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금호지구 사수동이 개발되어 다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이곳에 심은 것이니 이곳에 사는 사람이든 사업이든 싹이 터서 자라고 번성하는 것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사북산은 금호강 북쪽에 있다고 사북산이라고 이름하였으나 이 지역의 경관이나 산의 형태를 보면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화형산이기 때문에 음의 기운을 나타내는 사북산이라는 이름보다 비봉산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금호강의 수기운과 어우러져서 음양의 조화를 매우 잘 이루게 됩니다. 또한 수매산은 비봉산이 품고 있는 알로 보아야 합니다. 비봉이 마침내 둥지로 돌아와서 날개를 접고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니 비봉귀 소형이 이에 해당됩니다. 비봉귀 소형의 터에는 학문이 뛰어난 성인군자가 태어난다고 하여 매우 귀한 터로 여겨왔습니다. 산천이 수려한 우리나라에는 비봉산, 대봉산, 명봉산, 봉무산, 봉배산, 봉황산이 많습니다. 그러한 까닭은 성인군자가 태어나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싶은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의 발로였을 수도 있고 신안을 가진 도인이 산세를 보고 그러한 인물이 태어날 것을 알고 산 이름이나 마을 이름을 지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금호강 북쪽 사수동의 비봉산을 보니 수려함과 평안함을 지니고 와룡산과 금적산을 비롯하여 금호강을 품에 안았으니 한 시대를 이끌어갈 성인군자가 태어날 것을 기대해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